네, 반갑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을 포함한 여러 뉴욕 증시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 기준으로 현재 G라인을 단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자, 4시간 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50일선을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4시간 본 기준에서 이평선이 집중되면서 뭔가 방향성을 하나 결정 지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볼벤이 아래로 이렇게 탄다는 것은, 자, 지금 밑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 50일선을 이탈할 경우에 조금 더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1시간 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미 추세가 좀 아래로 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US100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재 이 하락 추세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필수 지지라인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이 그림이 출현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출현할 거예요. 즉, 자, 동일하게, 자,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파란 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지금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큰 하락이 출현하면서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대략 1% 정도 더 조정이 출현할 것이고, 여기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자, 4시간 본 기준에서 21선과 51선이 데드크로스가 출현하면서 조금 더 안 좋은 패턴으로 움직여질 가능성 역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직전에 해당 이 고점 구간들을 훼손하는 하락이 출현한다면은 정말 패턴이 좋지 않겠죠. 네, 이 점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준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3거래일, 4거일 정도 약간 눌리는 그림이 출현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구간에서, 즉 어제 한 번 더 밀어내는 그림이 출현하지 못했다면은 약간 지금은 지지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1시간 본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스닥을 땡겨서 보자면은 현재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 거 보면은 현재 박스권 하단을 한 번 지지받고 또 2번 지지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지지라인, 여기를 이탈하냐 못하냐, 이게 자, 현재 나스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겠죠. 그래서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당연히 출현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여기를 지지받게 된다면은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이 상단을 돌파하냐 마냐, 또 이거를 체크해야겠죠. 이 두 가지 그림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3년도 여름하고 현 증시가 좀 비슷해요. 2023년 7월달에도 CPI가 둔화되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23년도에, 22년, 23년도에 주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사실 대부분들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당시 코로나 때문에 한창 주식시장 좋을 때였죠. 근데 22년도부터 22년도 말까지 쭉 증시가 하락했어요. 왜냐면은 이때 연준이 시장에 풀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금리 올릴 거야 해서 실제로 금리를 올렸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시기부터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 금리 동결하겠지라는 기대감에 수적으로 증시가 올라갔던 이런 구간이고, 실제로 그 기대감이 소멸됐던 구간 내에서 나스닥이 고점 대비 대략 10%대의 조정을 받았던 이 구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해당 구간이 비슷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계절적인 차이, 즉 이땐 7월부터 떨어졌고, 뭐 직전에 항상 모든 계절적인 구간들이 뭐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계절적인 시간적인 차이를 조금 두더라도 결국 떨어져야 될 하락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와야 될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고점을 돌리더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고 하락하는 그림, 그래서 결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한 10%대 조정은 후에 8월에서 9월 내로 크게 보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증시의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지금 구간은 우리가 좀 나스닥 기준으로 좀 잘 봐야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PY 기준으로 좀 볼까요? SPX나 SPY나 동일하긴 한데, 자, SPY 기준에서도 현재 일본 기준에서 5일선 밑으로 캔들이 좀 하회하는 그림으로 출현하고 있고요. 4시간 본 기준에서도 21선하고 5일선하고 11선을 이탈하는 단기 데드크로스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밀어낸다면은 단기적으로 1%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실 거예요. 잭슨홀 미팅 그러면은 상승이야 하락이야 라고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크게 개인적으로는 의미 없다라고 봐요. 잭슨홀 미팅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이후로 다음 주에 PC 데이터 나오고요. 그 다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고용 데이터 나와요. 그 다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CPI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 오늘 잭슨홀 미팅 그리고 FOMC까지 연준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PCE, 고용 데이터, 그리고 CPI까지 총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를 무시하고 연준이, 파월이 그냥 우리 다음 달에 무조건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시장에 확신을 주는 스탠스를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FOMC처럼 그냥 비싸게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번 잭슨홀 미팅조차도.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하는 그런 상승분은 높지 않고 SPI 기준에서 최대 상승은 650 정도 보고 있고 이 뒤로 빠진다면은 이제는 이 뒤에서 무너지는 것을 좀 크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도 좀 보고 있어요. 자, 개별주 기준으로 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전날 기준에서는 메타가 좀 하락이 좀 컸어요. 다행히 전날 G라인 박스권 하단을 뒤바꿔 올리고 있지만 결국 메타가 이 갭상승 구간을 메꾸려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는 전날 4시간 봉 기준에서 21선 아래로 캔들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이 그림. 사실 기대도 안 했다 이거. 근데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 지금 7월 31일에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은 8월 7일에 매수하신 분들 거의 보름 동안 수익 없어요. 재미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181불 때 지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것이냐 이 점을 되게 좀 유념해서 봐야 돼. 지금 고점을 몇 번 돌파를 못했거든요. 사실 이런 캔들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좀 강하게 쏟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즉 증시의 마지막 상승까지도 엔비디아가 꾸역꾸역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엔비디아가 또 183불대를 돌파하지 못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177불대, 175불대 이 두 구간 이탈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117불만 이탈해도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이 파란색 50일선 이탈하는 것인데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이 50일선 이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 4월달 상승세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념해야 되고 이미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첫 번째는 이탈한 상태다. 이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분위기는 봐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탈이 나온다면 좀 하락이 강하게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전날 XXL 같은 경우는 패턴이 좋았어요. 네. 특히 XXX 기준으로 패턴이 좋았는데 G라인을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시간 봉 기준에서 그리고 1시간 봉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평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 G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평선 집중해놓고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하나 결정짓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XXX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XXL 기준에서도 지금 구간 26불 이탈하면은 하락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138불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183불을 그러면 이 상단은 XXL도 막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대략 28불대, 28.5불대 돌파를 하면은 매수 진행하시고 31불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는 가능한 패턴이지만 반대로 26불은 무조건 순저가로 대응해야 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7.1불, 7.3불, 7.5불 이 빨간색 지금 이렇게 쳐준 거 보이시죠? 이 두 개 줄. 이 두 개 줄은 좀 돌파가 나와주는지 좀 볼 거예요. 이게 나와줘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즉, G라인을 잡아야 인버스를 모아가자라고 해도 G라인을 잡아야 인버스를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사실 나쁘진 않아요. 인버스를 한번 모아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부터는 살살 모아가도 되는 구간. 여기서 6불, 5.5불까지도 깔아가면서 모아가겠다라고 계획을 하신다면은 모아가도 충분히 나중에 큰 수익 한번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테슬라가 전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 이거 올리면 안 되고 무조건 얘 위로 올려야 돼요. 335불 대 위로. 지금 335불이지만 자, 지금 이게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탄 게 아니거든요. 이 5일선 위로 올라타줘야 되는 숙제예요. 자, 1시간봉 기준에서 지금 빠르게 지금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게 볼벤이 빠르게 집중되고 있으면서 결국 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시간봉 기준 이 51선 위에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흐름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고 G라인 지지받고 반등이 출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위에 빨간색 추세선 그어놓은 이 선을 돌파해주면은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돌파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최소 다음 주 8월 24일, 8월 25일까지는 이 구간 내에서 횡보가 나와도 문제없는 구간 테슬라라고 볼 수 있고요. 시전 영상에도 안내드렸지만 325불, 330불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구간으로 바뀌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막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를 그어보면은 대략적으로 280불까지 빠지는 이런 그림 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 그래서 325불, 330불은 무조건 지지를 받고 올려줘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전날 G라인 115K 정도를 지지받고 나서 좀 반등이 다행히 강하게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나 현재 4시간 봉 기준에서 이 21선을 결국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이 바닥을 한 번 더 다지러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6K를 전날 이탈했었고 지지를 115K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116K까지 좀 회복한 모습이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닐 기준에서 자, 코인베이스 기준에서부터 보시면은 자, 코인베이스 기준에서 결국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지지선을 좀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자, 4시간 봉 기준으로 확대했을 때에도 전날 다행히 캔들이 좀 말아 올려져서 크게 아직 하단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어제처럼 이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정말 코닐 기준에서는 좋지 않은 그림 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코닐 보유자분들은 좀 조심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략적으로 코닐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게 34.5불, 34불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그림이 좋지 않고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34불 이탈하면 매도하는 조건으로 현재 G라인 매수를 한 번 더 잡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41불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체킹을 해야 되는 구간. 지금 이평선 집중되고 지금 볼린저 밴드도 집중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정하려고 할 거거든요. MSTU 같은 경우는 전날 360불 때는 지지받고 V자 반등에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만 현재 하락수 회귀형 패턴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MSTR 같은 기준에서도 최소 6.5불 때는 돌파가 나와줘야 이 종목을 매수를 다시 하고 G라인을 잡나마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5불 G라인 매수 단기 반등 이렇게 올린다면 MSTR 기준에서도 한 10%대 MSTU 보일 수 있겠네요. 네. ETH,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 반등이 출현하고 있어요. 네, 어제 멤버십 통해서 이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나와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안내드리면서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실제로 네, 반등이 좀 출현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돌파를 해야겠죠. 이제는 4.4K 정도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이거 결국 어느 정도는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지금 구간이 4.4K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4K까지 떨어지는 구간 그러면 아까 비트코인 기준에서도 지금 해당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전저점 지지라인 받으러 가는 구간이랑 똑같이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IONQ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다행히 지지 라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지 라인을 받고 있을 뿐이지 캔들이나 추세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5일선, 11선, 21선, 51선 모두 집중된 구간에서 현재 자 밑으로 밀리죠. 21선이 지금 51선 이탈했고
5일선, 11선이 21선, 5일선, 50일선이 이탈했다라는 것은 강한 데드크로스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은 캔들이거든요. 좋지 않은 이평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무시하는 상승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41.5불에서 42불, 즉 이 구간 위에서 캔들이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박스권 행보를 할 수 있겠구나. 이평선이 계속 집중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구간 패턴이 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간 우리가 첫 번째로 한 번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 지금 이렇게 지지라인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지금 본인이 4시간 본 기준에서 5일선 캔들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 아이온큐 지금 분위기 좋지 않고 무조건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지금 확률 없어요. 두 번째로 이 39불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좋지 않은 그림 출현한다. 이 36불 지라인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이온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직전 이 구간에서 계속 하락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때 있어서 실제로 하락이 좀 시원하게 170불 때까지 출현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169불 때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볼벤이 먼저 올라가면서 볼벤을 지지받는 이런 그림들이 좀 출현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게 169불이었던 이유는 직전에 이런 구간까지 여기서 바로 밀어줬으면은 이게 169불이었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결국 하루 이틀 더 좀 천천히 빠지면서 지지라인 171불대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불은 또 중요한 지라인이긴 해요. 왜냐면은 직전에 이 팔란티어가 박스권을 만들었던 박스권 하단부가 169불대이니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좀 좋지 않은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만한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 181불대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이 구간을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4시간 본 기준에서도 11선이 데드크로스가 출현하고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밀릴 것인지 이 두 구간 패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기준에서도 단기 데드크로스가 출현하기 바로 직전이죠. 이 데드크로스가 출현하고 나면은 결국 데드크로스가 출현하는 구간 내에서 한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데드크로스가 출현할 때 한번 이렇게 땡겨요. 왜냐면 데스크로스가 출현한다는 것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땡겼다가 결국 이래 돌파하지 못했네 하고 결국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169불을 이탈하는 하락이 출현하게 된다면은 이 150불대까지 하락하는 그림 당연히 열려있는 것이 팔란티어다라고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어요. 181불 돌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가는 그림 전고점까지는 나오겠죠. 네. 근데 전고점을 결국 쌍고점으로 맞고 밀린다면 이 역시도 주지 못한 그림으로 우리가 팔란티어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 디벨롭먼트. 디파이가 전자점 G라인을 잘 받았어요. 16.5불까지. 멤버십 통해서도 18불이 G라인이라고 했지만 17불, 16.5불까지는 G라인 매수 좀 잡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G라인 매수를 한 번 더 잡은 구간이기도 해요. 17불대에서 한 번 더 잡았었고 이후로 자고 나니까 좀 18불까지 반등이 좀 잘 나온 점 다행이다라고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8불까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도 여기를 무조건 돌파해줘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9불대까지는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이 이후로 어떤 캔들 움직임이라도 보여주죠. 18.5불, 19불 이 종목은 18.5불하고 19불 돌파를 무조건 해줘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수하실 분들은 최소 18.5불 돌파 매매 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8.5불 돌파 매매를 하고 보셔도 돼요. 지금 단기 캔들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장기 이평선들이 내려오고 있고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평선에 집중하고 박스권을 횡보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올라갈 것인지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샤프링크 게이밍이 어제 캔들 아래로 샛별형 만들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샛별형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나오기는 해서
오늘 분위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략 한 21불, 22불 돌파가 출현해 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더 좋은 그림으로 우리가 이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건 하나의 사이클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하나의 그냥 박스권 내에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결국 이 하나의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위에 있는 구간을 돌파가 나오면서 하나의 상승 추세를 뭐 이런 식으로 긋고 이런 식으로 긋고 이 안에서 이제 정말 강하게 상승이 출현하겠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출현하는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분위기를 보는 그것도 하나의 샤프링크를 우리가 대응하는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면은 샤프링크가 지금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저항 구간 하나 돌파 추세,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22불 돌파하는 그림을 샤프링크 기준에서는 필수적으로 놔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마인이 어제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최소 비트마인도 4시간 본 기준에서 이게 5일선하고 10일선 돌파 나와주는, 즉 최소 60불 이상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1시간 본 기준에서 데드크로스 취하는 모습 전혀 좋지 못하고, 자, 일본 기준에서 최소 60불, 아무리 봐도 60불이죠. 아무리 봐도 이 종목은 60불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줘야 어떤 자리라도 하나 만들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분위기를 보여줘야 이거 60불 돌파 무조건 해줘야지만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맞아요. 대신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려면은 51불 손절가는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레저리 종목들 상승이 좀 보이는데 결국 이더리움이 여기서 돌파를 하냐 못하냐 이 숙제인 거예요. 여기를 돌파해줘야지 이 트레저리 종목들도 아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기 돌파해줘야 됩니다, 뭐 여기 돌파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이 구간들을 돌파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그냥 다 동일해요. 전저점 G라인 받으러 오는 그림들. 그래서 그 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유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추세 하단 타고 계속 하락 출현하고 있어요.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증시의 조정이 하나의 악재를 가지고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리스크 조정차 하락이다 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이 떨어지는 하락으로 인해서 당장 오늘 내일 와장창 폭락이 나와야 돼 이렇게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0.9%, 1%대 약하게 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밀어내는 거를 1% 정도 밀어냈는데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겨우 밀어낸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라인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캔들을 하루 이틀 더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좀 러프하게 길어졌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